안녕하십니까. 에듀질의 신동호입니다. 우리 에듀지는 진로와 진학을 다 다루죠. 그러니까 진학만 다룬다, 진학 정보만 다룬다고 하면 대입에 대한 정보 또는 이제 고입에 대한 정보 이것만 다루죠. 근데 고입과 대입을 다루다 보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아이들 성적입니다. 근데 아이들 성적도 올라가지만 아이들이 성적이 잘 공부해서 하는 대로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죠. 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와 공부를 하기 싫은 아이들도 있을 테고요. 또 이런 아이들에게 그래도 최소한 사회에 나가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다양한 어떤 인문학적, 철학적 또는 과학적 상식이나 또는 관련된 내용들을 다양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제가 만든 나침반 36.5도나 톡톡이나 또 에듀지는 그런 정보들로 차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직업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또 심리학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또 가정의 행복이죠. 아이들이 혹시나 엄마 아빠의 어떤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스스로 어쨌든 잘 융합해서 갈 수 있도록 잘 융화해서 갈 수 있도록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넣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책이 매번 훨씬 더 매달 더 두꺼워야 되는데 그렇게는 도저히 쓸 수 있는 게 없죠. 매우 그렇죠. 좀 제한적입니다. 제가 이제 진로 진학을 다루면서 보면 진로 진학을 다루면 그냥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부모에 관련한 내용도 그렇고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학생과 관련한 거의 모든 것을 다루는 게 저희 매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마다 늘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루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죠. 다루는 주제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늘상 결국은 이 학생이잖아요. 자녀죠. 누구의 자녀이든 어쨌든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것들도 우리 엄마 아빠들이 세대에서 갖고 있지 못했던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다양성에 대한 게 있습니다. 또 매우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랬는데 예전에는 우리 교육이 그렇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심리적으로 아이들을 다루어야 되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아이를 봐야 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상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다르죠. 예전에는 그나마 어떤 범주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엮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범주에, 그렇게 큰 범주 안으로 이렇게 몰 수가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그만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변한 거죠. 또 아마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성인이 돼서 아빠 엄마가 되었을 때 아마 또 자식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느끼는 어떤 충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때도 그랬죠. 우리 때도 우리 엄마 아버지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것과 지금 현재의 우리는 매우 달라져 있지만 또 여전히 내 자식과의 간격은 크죠. 또 이 아이가 아빠가 돼서 또 자식과의 간격 역시 매우 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웃기는 거죠. 웃긴다?
어쨌든 인생은 재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많이 변했어도,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 제가 아무리 많이 변했어도 내 자식과의 간격은 여전히 그만큼의 거리가 있는 거 보면 참 쉽게 극복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때마다 늘상 어떤 사건이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사실들을 접했을 때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탈피해서 조금 더 유연한 사고로 계속해서 접근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그 괴물 같은 아이와 관련해서 그 영상을 찍었을 때 한 학부모가 내 아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체대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또 학생부 종합전형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 학부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체대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아니 학생부 교과가 있다고? 이게 왜냐하면 저 역시도 매번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특정한 거가 나오면 자료를 찾아보고 얘기를 해야 되죠. 물론 일반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나 꼭 누구나가 다 알아야 되는 것들이야 늘상 알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학과는 저도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특별하게 이제 상담을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다만 대략적으로는 범주는 알죠. 근데 이 어머니께서는 그런 범주조차도 잘 이제 모르시는, 그래서 제가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학생부 교과나 또는 실기 위주로 대학을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이메일을 보내와서 그랬는데 이메일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고요. 오늘은 어쨌든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사실은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엄마 아빠 말은 잘 안 듣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왜 우리 라디오에 보면 이렇게 편지가 오고 그것을 읽어주는 방식이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먼저 편지인데요. 안녕하세요. 전 동네에서 남편과 둘이 조그만 슈퍼를 아이가 5살 때부터 하고 있는 고2 엄마입니다. 365일 쉬는 날이 없다 보니 온 가족이 식사하며 밥상머리 교육은 하지 못했지만 아이가 잘 해주어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학교 참여도 많이 하였고 중학교는 좀 줄고 고등학교에 와서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이한테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는 아이라고 믿는다. 엄마는 기다려줄게. 라고 했는데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2니까요. 그죠? 가게에서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다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었고 이제는 줄곧 듣습니다. 우리 아이는 7살 때부터 태권도를 좋아하며 하루도 안 쉬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죠?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2 때까지 품새를 하다 중3 때 태권체조라는 종목을 선택하여 강동시범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핑계겠지만 행사 때 시범을 보여 연습하느라 운동 동작 하나 완성하는 것을 좋아하여 공부에는 별로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은 충실히 하는 것 같은데 반 회장이며 축제 때도 나서서 시범 보여주고 열정적인 반면 성적은 안 되어 학종으로도 태권도과를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시, 괄호 열고 생기부 등
어떻게 보완해서 갈 수 있는지, 성적과 실기로 가야 하지만 아이 부상 등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모르시고 계시는 건 아니었네요. 성적과 실기로 가야 한다고. 한 체대를 간다더니 용인대, 가천대, 신안대, 경민대까지 태권도과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들이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게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절기 날씨 건강에 유의하세요.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먼저 편지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편지가 오고 나서 이제 엄마가 밑에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여기 뭐 한체대 용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태권도과는 성적 30%, 실기 70% 뭐 이런 방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기가 그죠? 70%고 근데 실기가 70%고 성적이 30%지만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기인 건 맞지만 예를 들어 실기라도 똑같은 점수라면 결국 성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면입니다. 근데 이 엄마는 혹시나 이 아이가 다칠까봐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아이에게 먼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제 이 엄마의 이 내용을 듣고 제가 가천대학교에 이게 이 강동구 쪽에 있는 분이어서 거기는 이제 가천대가 매우 가깝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뭐 반회장도 하고 애가 매우 똑바른 아이 같아요. 책임감도 매우 강하고 그런 면이 보여서 이 정도 아이라면 뭐 가천대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천대학교 입학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통화하면서 아니 굉장히 바쁜데 굉장히 바쁠 거 아니에요 지금 입시 시즌이니까요. 지금 어쨌든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니 잠깐 통화 좀 해봐. 태권도과 뭘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물론 이제 알고는 했죠. 실기 70% 뭐라고 하지? 성적 30%인데 뭐 실기가 중요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냐고. 근데 실기가 중요한데 내신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보통의 아이들이 들어오는 아이들 내신 점수가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5등급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5등급대의 실기를 유지하면 어쨌든 합격 가능성이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성적이 그 6, 7, 8등급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누구나가 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엄마의 고민은 이 엄마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엄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통화하니까 아이가 그 밑에 6, 7등급, 6, 7 뭐 이 정도 등급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면 아무래도 학생부 생기부를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에 대한 이제 걱정에 대한 전화였는데 이렇게 운동을 얼마 전에 제가 괴물 같은 아이 찍었던 영상에 보면 아이가 내신은 7, 8, 9등급이면서 특히 뭐 국영수가 7, 8, 9등급 말도 안 되는 등급인데 아이의 역량은 너무 크고요. 전 지금도 사실은 얘기를 물론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애가 말한 거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 아이의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성적이 낮을 수 있을까? 저렇게 똑똑한 아이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아이가 태권도가 4단이라고 그래요. 태권도가 4단이고 아이가 매우 똘똘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체대를 졸업을 해도 체대를 나오나 뭐 서울의 유명한 대학 경영학과를 나오나 뭐 나중에 사업할 때 하는 거 보면 체대 애들이 더 똑똑하게 잘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크죠. 이 아이는 10년 동안 물론 자기가 태권도를 좋아했지만 정말로 꾸준히 한다는 건 대단한 노력인 거죠. 그 다음에 대단한 열정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회에는 나이가 성장해 가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꼭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장난감 갖고 놀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 장난감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러면서 저는 또 다른 거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 때라고 하는 것은 공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학생은 정말 최대를 태권도 학과를 가고 싶은 거고, 태권도 학과를 가는 데는 뭐 가면 상관이 없는데 태권도 학과가 모든 대학에 다 있는 게 아니죠. 소수 몇 개 대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권도를 통해서 뭔가 더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는 어느 정도의 성적대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서울대학교 들어가듯이 1등급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최소한 5등급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바른 아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 똘똘한 아이죠. 똘똘한 아이가 내신 성적이 7, 8, 9등급이면 대학에서 정말로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5등급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얘 너무 떨어져 있지 않아?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5등급은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괜찮은 대학에서는 이거는 정말 마지노선 아니야?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마지노선이야 뭐 대학마다 다 틀리죠. 예를 들어 서울대 가는데 5등급에도 마지노선입니까? 이게 이런 문제하고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대학에서는. 왜냐하면 대학은 그런 거거든요.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아이가 논문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만약에 대학원을 간다고 하면 더 심도 있는 논문, 또 심화된 논문을 써야 되는 거죠. 이러니까 어느 정도의 학업 역량이 갖춰져야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소논문이나 보고서 많이 쓴 애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대학에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게 소논문이나 이건 잔뜩 썼다고 하면서 보고서도 잔뜩 썼다고 하고 글빨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지? 자기소개서 보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초적인 것들이 너무 안 따라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대학에 고민이 있는 거죠. 얘는 도대체 왜 공부를 안 했지?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대학도. 저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서 그 아이를 했지만, 6, 7, 8, 물론 이제 걔가 그 애는 사학과나, 그러니까 역사,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런 거는 뭐 1등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는 아닌 거는 알겠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로 국영수만큼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올라와 줘야 기본 매너 아니야? 매너? 대학에서도 뽑으려면 매너가 필요하다고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매너는 제가 말하는 그냥 화법인 거예요. 화법. 아니 어느 정도는 좀 받쳐줘야지. 쉽게 뽑아가죠. 똘똘한 걸 알겠다니까. 근데 똘똘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학업 성취도 역시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게 증명해내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우리 엄마 이 말을 듣고 우리 이 학생이죠. 그 자녀분에게 꼭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엄마가 여기 적혀놓은 것처럼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뭐 토요일 주말에는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그렇게 관리해 간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매우 잘하는 아이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를 들면 뭐
일반고로 따지자면 2등급 이상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인 거죠.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해 가는 거. 이런 역량이 아무나 있어요? 그렇진 않죠. 누구는 놀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만큼은 적어도 매일 꾸준하게 학교 수업 이외에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공부해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별로 없죠. 그런데 운동으로 10년 동안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역량을 갖춰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아이가. 이건 누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어떤 아까 제가 장난감 얘기했듯이 꼭 그런 단계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고등학교에는 뭐 대학을 안 가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대학을 가려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학을 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강동구랑 가천대는 가까워요. 근데 5등급만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수업에도 이런 아이는 수업에서 팍팍 잠자는 애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정말 내신 성적을 받기 위해서 제대로 된 공부를 지금은 해야 될 때라는 거죠. 물론 운동도 하면서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 실기라고 하니까 꾸준한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거는 뭐 그것대로 해나간다 하더라도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정도를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은 공부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내신 성적에. 왜냐면 정시로 갈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내신 등급이 5등급 이상이 5등급 정도는 맞춰져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기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중간고사가 끝난 거고 이제 기말이 남아 있을 테니까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할 때예요. 이거를 어디 가서 나는 기회가 없을 거야. 도저히 나는 못 따라가. 근데 대학은요. 그리고 사회는 아주 재밌게도 이 공부하는 시기에는 대학생 때까지겠죠. 공부하는 시기에는 공부는 결코 배신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을 선택해서 내가 저 대학을 뭐 갑자기 이렇다가 갑자기 나 서울대 갈 거야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공부는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력을 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는 게 공부다. 물론 그렇게 안 나오더라도 그 노력했던 자세가 매우 중요하게 우리 사회는 세상 살다 보면 알게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 그렇게 도전해 볼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사회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좋아하는 운동을 못하고 대학도 못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어디든 간다고 가면 가겠지만 또 엄마 입장에서는 가까운 대학 또 가능한 한 더 좋은 대학을 가기를 희망하는 거고 물론 이 아이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가능한 한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거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늦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학업 성취도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물론 많이 늦었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항상 늦어요. 뭔가를 하다 보면. 사람은 늘상 어떤 것을 결정할 때쯤 이제 내가 깨달았을 때쯤 되면 늘상 너무 늦었어요. 시간이.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가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말들이 있죠. 그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가 이 반회장도 하고 축제 때 시범도 보여주고 열정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역량 자체는 아이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엄마하고 통화할 때 보니까 매우 책임감도 있고 그런
학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그 조건에 충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그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다만 내가 했던 만큼은 언젠가는 나에게 꼭 이렇게 내 몸에 부착이 돼서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 어딘가에 내가 노력했던 그 시기에 그때의 그 태도나 습관은 내 몸 어딘가에 장착이 돼서 사회에 나가면 이제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이 나에게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제 3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게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노력을 했다는 그 자체는 반드시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곧 이제 2학기 지필고사가 있죠. 지필고사가 있고 또 지금 정시를 준비하지는 말고요.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할 때에는 일단은 결과적으로 아직 기회가 충분히 있다. 제가 정시는 안 봤습니다만 정시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기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더 좋은 기회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 이 학생이 내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동으로 보여진 능력들, 예를 들어 이 아이가 보였던 열정, 성실함, 꾸준함, 끈기, 아마 이 운동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쉬운 노력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이 모여서 모인 능력들과 우리가 공부해서 성적은 아니더라도 공부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 예를 들어 거기에는 집중력도 있고 끈기도 있고 인내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 능력과 운동에서 다져진 이 능력은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운동으로 다져진 이 능력이 훨씬 더 높은 가치에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대나 이런 쪽에서도 은미체를, 물론 모든 대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은미체 활동을 잘하는 아이도 이뻐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공부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운동을 통해서는 그런 능력을 닦아온 거죠. 매우 중요한 역량입니다. 물론 이런 역량은 사회에 나가면 반드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는 고등학교 시기라는 거죠. 이제 진학을 앞둔, 이제 대학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가 한 8, 9개월 있다가 오는 거죠. 그죠? 1년 있다가 오는 거잖아요. 아직 시간은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학생이 지금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네,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를 때라고요. 그때 느꼈을 때 시도하라는 거죠. 도전하라는 거죠.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이제 그러다가 보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주 재밌게도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 학생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운동은 됐으니까 그만하라가 아닙니다. 태권도 학과 가려면 운동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운동은 한두 시간씩 또는 주말에 더 좋으면 두세 시간씩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부에 투자해야 될 때라는 거죠.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습과 복습입니다. 예습과 복습. 그래서 제가 혹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를까봐도 예전에 네, 엄마 잔소리 필요 없는 공신학습법도 있는데요. 저렇게 길게 저거 책 다 못 읽겠다고 싶으면 일단 내신 성적을 따기 위해서는 예습과 복습이 필요하고, 예습은 일단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 그 다음에 복습은 반드시 노트 필기해서
가져와서 따로 공부하고 다시 한번 또 책을 보는 것. 이렇게 해서 복습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성적이 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대신 안 오른다면 정말로 정신이 공부한다고 해놓고 머릿속은 딴 곳에 가 있겠죠. 집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차기 한번 할 때 고도의 집중력을 기울였을 거예요. 그 집중력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고요. 운동으로 다져진 것은 신체의 능력으로 다져졌잖아요. 이제 뇌로 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지덕체를 다 갖춘 그런 인재가 되어가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운동한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운동한 그런 역량, 그런 역량들을 다져진 그 바탕을 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처럼 지금은 대학 갈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도전해 볼 기회가 없어요. 인생은 긴데 그 중요한 포인트에마다 꼭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들 학생들에게는 지금이 그때인 거거든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적어도 이 아이가 운동으로 이 정도 했으면 운동으로 따지면 1등급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공부로 따지면 어쨌든 뭐 6, 7 이렇게 하위권이지만 적어도 운동으로 따지면 최상위권 아니겠어요? 태권도 4단 정도면 더 이상 올라갈 단도 없다 그래요. 대단한 노력인 거죠. 성실했던 거고요. 이런 사람은 다른 머리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운동으로 다져졌던 그런 것들이 책상에 앉았을 때 나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존심.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성적은 학업 성취도 역시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거든요.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에요. 내가 태권도 4단인 것도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죠. 나의 노력에 대한 결과로 받아진 거고요. 근데 이 6, 7등급이었다고 하면 6, 7, 8등급이었다고 하면 아예 뭐 나 공부 안 해 뭐 이렇게 버린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하게 투자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제가 이 기타를 못 치거든요. 매우 치고 싶어요. 기타를 못 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기타를 안 쳐봐서 그렇습니다. 공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딱 하나죠. 공부하는 시간에 더 투자하셔야죠.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해보지 않으면 공부를 잘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성적이 안 올라왔다고?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 엄마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아이도 꽤 괜찮은 아이인데 이 괜찮은 이 능력을 자기 자신감, 자존감, 자존심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학생부는 자기 자존감, 자존심이에요. 학업 성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업 성취도는 그 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다 볼 수 있는 항목인 겁니다.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든지 기회는 지금 요때는 요때대로 또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에 나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게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거 알고 꼭 지금부터라도 자기의 어떤 목표가 있는 아이들이 뭐라고 하지? 실행력도 좋거든요. 이 아이는 목표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목표가 뭔지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목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자존심, 자존감이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해 달라는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엔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능력을 썩히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겁니다. 충분히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아이가 나중에 봤다면 어머니께서도 또는 우리 학생이 이거 꼭 봤다면 보고 나 한번 해보겠다고 또는 또 조언을 구한다면 얼마든지 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엄마의 편지를 읽으면서 꼭 그게 그죠? 이 엄마 아빠들의 마음이 다 이래요. 우리 학생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죠? 성적은 그냥 뭐 성적이야 뭐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예, 맞아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의 자존감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되죠. 여러분이 혹시나 나의 자존감의 성적이 단 요만큼이라도 상처를 줬다면 성적을 깨부수세요. 내가 깨부수면 되죠. 나의 자존감이 왜 성적이 나의 자존감을 왜 상처를 줍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성적한테 졌을 것 아니에요? 그래, 넌 너대로 가. 난 나대로 갈게. 이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 성적을 이겨먹으면 되죠. 왜냐면 충분히 나는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꼭 나중에 댓글도 달아주시면 만약에 더 상담이 있을 것 같으면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봤던 엄마 또는 학생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언을 구하면 가능한 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